저희 회사는 윤활유 첨가제 제조업체로서 윤활유 첨가제 제조에 관한 세계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첨가제를 기본으로 윤활유 그리스 등을 만들어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열정과 창조적인 정신으로 뛰면서 생각하는 그런 기업이 꼭 되겠습니다. 금속마모율 제로의 도전, 윤활유 시장에 혁명을 가져올 칼톤 화학. 10여 년 전 기존 윤활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 선후배가 모여 윤활유 연구에만 몰두. 92년 환경친화성 초구간 마그네틱 이온합성 윤활물질인 NAQ를 개발. 94년 항구도시 부산에 칼톤 화학을 설립했다. 칼톤 화학이 개발한 윤활물질 NAQ는 산업 분야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산업용 설비인 크레인, 포크레인 등 중장비는 물론 지하철, 철도, 선박, 군용장비 등에 두루 이용돼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고 있다. 지금부터 약 한 7년 전서부터 우리 기사님으로부터 팬텀을 접해가지고 사용해본 결과 엔진 오일 마모와 엔진 출력과 아주 성능이 좋은 걸 느껴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제가 팬텀이라는 회사를 PR을 하고 있는 쪽이 됐습니다. 윤활유가 없어서는 안 될 자동차 업계. 칼톤 화학의 윤활물질은 자동차의 엔진오일, 미션오일 등 모든 마찰 부위에 이용돼 자동차의 수명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소음, 마모를 급격히 줄여주고 매연도 없애 환경에도 기여하고 있다. 7년 전쯤 팬텀 회사 사장님께서 직접 저희 샵을 방문해서 제품 홍보 겸 저희 제품을 좀 써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들은 사실은 첨가제 같은 코팅제는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저희처럼 그 엔진에 관심이 많은 정비사들은 윤활유에 대한 그 만족을 다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많이 찾았습니다. 팬텀을 시험한 결과 수입 제품과 전혀 그 비교 결과 떨어진다는 게 없었고, 그리고 제품을 써본 정비사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결과도 아주 좋았습니다. 끈질긴 집념의 승리. 칼톤 화학은 개발한 윤활물질과 축적된 기술로 윤활유 첨가제 국산화의 성공, 팬톰을 제품화했다. 팬톰은 쇳가루가 자석에 붙듯이 자력 성분이 있어 금속과 오일, 오일과 오일 간에 원자결합을 시켜 마찰력을 급격하게 줄여주는 등 많은 장점이 있어 이미 산업계와 학계에서 인정을 받았다. 윤활유 첨가제의 성능 비교 실험 극압 테스트. 윤활유에 국산 A사, 수입 B사, 그리고 칼톤 화학의 첨가제 팬톰을 같은 양 섞었다. 먼저 국산 A사. 윤활유 성능을 테스트하는 침캔 방식인 이 기계의 한계치는 10A, 1000kg의 압력까지 견딜 수 있으며 압력을 이기지 못하면 기계는 멈추게 된다. 국산 A사 제품은 300kg의 압력을 가했더니 시끄러운 소음을 냈고 이상의 힘을 가했더니 기계가 멈췄다. 베어링 또한 마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수입 B사. 공정성을 위해 앞에 실험한 후 남아있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뒤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을 했다. 이 제품은 250kg 정도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시끄러운 소음을 냈고 기계는 바로 멈춰서고 말았다. 역시 베어링이 마모됐다. 칼톤 화학의 윤활유 첨가제 팬톤 실험을 위해 앞에 실험한 후 남아있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했다. 칼톤 화학의 팬톰은 300kg 이상의 힘을 가해도 시끄러운 소음 없이 기계는 원활하게 돌아갔다. 팬톰을 실험한 결과 이 기계의 한계치까지 압력을 가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전류도 일정하게 흘렀다. 베어링은 압력에 의해 약간 눌러졌을 뿐이다. 2월 초순경에 저희가 그 부산 칼톤 화학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샘플을 받아서 그 중순경 정도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91년 그 에스페로 폐차 직전의 차를 기본 엔진 오일을 다 빼고 그 상태에서 코팅제, 그러니까 칼톤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 코팅제를 주입을 해서 그 오미감 30분을 한 다음에 그 오일마저 빼고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에서 출발, 그 다음에 영동고속도로 한 40km 구간, 회차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시속 100에서 120, 한 20km 정도로 달려서 회차를 하여 다시 이제 본네트 엔진을 열어본 결과 상당히 양호한구로 제품이 결론이 나왔고, 그 제품은 코팅제가 아닌 윤활유서 상품 개발해가지고 7월 30일 이후에 판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칼톤화학은 윤활물질 개발, 첨가제 개발로 축적된 기술로 국내 8천억 원 윤활유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이미 대기업에서 윤활유 시장을 점유하고 있지만 기술력으로 이 시장을 개척해 갈 것이라는 칼톤화학. 칼톤화학의 신제품 윤활유 드림도 첨가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국산 A사, 수입 B사와 함께 성능 비교 실험을 했다. 먼저 국산 A사. 압력을 가하면 250kg에서 시끄러운 소음을 내다가 기계는 곧 멈춰버린다. 베어링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수입 B사. 역시 일정량을 붓고 기계를 작동시켰더니 200kg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시끄러운 소음을 내며 기계는 멈췄다. 역시 베어링의 마모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칼톤화학의 드림. 드림도 동일한 방법으로 앞에 실험 후 남아있는 타사의 윤활유를 완전히 제거한 후 힘을 가했더니 기계는 무리 없이 작동했다. 기계의 한계치에 근접해도 전류가 일정하게 흘러 이 기계로는 드림의 성능을 더 이상 측정치 못했다. 또 마모도 없이 약간 눌린 자국만 남았다. 탐켄식 테스트를 가지고 가장 간단하게 윤활 성능을 테스트를 해보면은 지금 이 칼톤사의 제품의 경우에 다른 그 회사 제품보다 한 5배, 크게는 10배까지 효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 외부에서 우리가 압력을 가하거나 힘을 가했을 때 마찰을 줄인다는 얘기인데요. 윤활유의 원래 그 원리가 쇠하고 쇠하고 부딪힐 때 그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윤활유의 원래 성능인데, 지금 이 경우에는 아마도 그 표면에 부착 능력을 향상을 시켜서 그래서 마찰을 줄이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표면의 부착 능력은 물리적인 혹은 화학적인 그 결합을 부분적으로 유도하고 또 표면의 거칠기를 아마 부분적으로 감소시켜주는 그러한 영향 때문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번에 출시하려고 하는 윤활유와 그리스는요, 윤활유는 기존에 나와 있는 윤활유하고는 조금 원격이 다릅니다. 자동차가 금속이 부딪혀 돌아갈 적에 그 마찰 부분을 원격히 해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 마찰이 금속에 부딪힘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소음도 조용해지고 또 그만큼 부드럽게 돌아가니까 연비도 향상됩니다. 그리스 역시 지금 저희들이 그리스를 모 회사에 납품을 해서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 회사가 아주 흔쾌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시장에 나간다면 크게 성공할 거로 분명히 확신합니다. 칼톤화학은 윤활물질과 윤활유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획득했고 품질 인증 마크인 Q마크까지 받아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윤활유 개발업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국내 산업 각 분야에서 인정을 받으며 꾸준한 매출을 올린 칼톤화학은 이제 세계 시장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금년도 매출은 우리가 약 10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기존에 7, 8년간 일궈온 시장, 그러니까 첨가지 시장을 약 5억 원 정도로 보고요. 윤활유와 그리스를 각각 한 2억 5천씩 해서 토탈 한 10억으로 잡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출발이기 때문에 내년도의 경우에는 지금 공공기업이나 대기업에 납품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본궤도에 올라가게 되면은 50억에서 많게는 한 100억까지도 바라봅니다. 특히 해외 시장이 개발되고 또한 그 일반 개인 소비자들을 우리가 네트워크 내지는 그 주주화 시킨다고 보면 파격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부산 유망벤처 박람회. 칼톤화학은 지방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식 행사에 참여하면서 기업 홍보는 물론 제품 홍보를 하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금속마모일 제로에 도전해 세계 어느 제품보다 뛰어난 윤활유를 개발해 윤활유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는 칼톤화학은 산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비용 절감, 에너지 절약으로 연관 산업의 발달을 기대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금 현재 국내 윤활유 시장이 IMF 이전에 그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여 오다가 그 IMF를 기점을 해가지고 그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시장 규모가 약 8천억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아직도 그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존 윤활유 시장이 국내 대기업들이 대부분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서 있고 고객들의 브랜드 인지도가 아주 높아서 초기에 시장 진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우수한 제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수행한다면은 향후에 매출은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0년 6월 30일 현재 지금 칼톤화학의 자본금은 1억 원이고 부채는 약 4천만 원 정도로서 재무 구조는 아주 건실한 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매출 증대를 통하여 고수익을 실현한다면은 향후 수년 내에 코스닥에 등록하는 경우에 그 주당 가치는 극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원이자 벤처기업인 이상록 사장.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폐유정제회사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우연한 기회에 윤활유를 접했다.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 후배와 개인 연구실에서 윤활유 연구에 몰두, 윤활물질 NAQ를 개발했다. 하지만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제품화시키지 않겠다는 이상록 사장은 연구에 연구를 거듭 95년 윤활물질에 관한 발명 특허를 얻는 계가를 올렸다. 제가 아마 기억으로는 86, 7년도로 기억됩니다. 그때 제가 석유 정제업에 근무하던 시절이었는데 자재를 실에 나갔었어요. 나갔다 오다가 자동차 엔진에 넣는 제품들이 로고를 붙인 자동차를 봤어요. 그래서 그 제품들을 좀 알기 위해서 좀 메리트가 있었죠. 그래서 시장을 좀 알아봤었어요. 알아봤더니 일본, 미국, 독일, 소련 등지에서 많은 제품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들을 전부 다 샀어요. 사갖고 와서 원작 구조들을 살펴보면서 팜플렛을 보면서 쭉 보니까 이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것도 더 좋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제품들을 섞으면서 가스에 붙여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 제품을 쭉 연구를 했었어요. 한 3, 4년 동안 했어요. 해갖고 어느 정도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외국산 제품보다 이렇게 좋다라는 확신을 갖고 시험을 한번 응해보니까 현재 좀 좋다는 게 나타났었어요. 94년 이상록 사장은 칼톤 화학을 설립했다. 윤활유 첨가제를 제품화하기 위해 용기 디자인에서부터 마케팅까지 1인 다육을 하며 사업에 뛰어들었다. 특허는 물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품 우수성을 인정받았지만 지방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시장 진입은 쉽지 않았다. 마케팅을 고민하던 이상록 사장은 정유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오일에 첨가제를 섞어 판매하려고 대형 정유회사를 찾았다. 제가 처음에 이 제품을 만들어서는요, 이 제품에 대한 어떤 확신도 있어서 이 제품을 우리가 스스로 마케팅을 해가기보다는 차라리 큰 기업을 찾아가서 이거를 맡기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 담당자를 만나 얘기하던 도중에 그 담당자가 현재 우리나라 정유 회사 내에서 정유를 외국에서 수입해 오면서 우리와 유사한 제품들이 외국 제품들이 그 라인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컨택이 불가능했었어요. 우리 회사 제품을 팔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낸 세월들이 많이 길어요. 물론 조금씩은 소비자분들을 접하게 해서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기업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자수성가하자는 의미로 이제는 우리가 마케팅을 짜서 우리가 직접 소비자한테 내보내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제품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칼톤 화학. 윤활유 첨가제를 들고 전국을 돌며 발로 뛰는 마케팅을 시도했고 공기업 등에 무상 공급을 해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면서 꾸준한 판매 성장을 해 산업계, 자동차업계에 이미 소문이 나 있다. 칼톤 화학은 신제품 윤활유 드림을 출시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직접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출 것이고요. 또 소비자 마케팅을 강화해서 저희 회사 제품을 사는 분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일정 지분은 무상으로 드린다든지 또는 자동차 보험료를 10% DC를 해드린다든지 그래서 단시간 내에
확실하게 소비자들에게 저희 상품을 인식시켜 나갈 것입니다. 해외 마케팅에 있어서는 지역 딜러망을 구축한다든지 또는 다국적 기업들을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그 시장에 손쉽게 아주 효과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윤활유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실에서 사경을 헤매기도 했고 자신이 개발한 윤활유 첨가제의 성능을 알리기 위해 전국을 돌며 유랑 생활도 한 이상록 사장. 이제는 연구나 기업 경영에서 부딪히는 어떤 어려움도 다 헤쳐나갈 자신이 있다는 이상록 사장은 다양한 인생 경험을 통해 얻은 평범하지만 깊이 있는 자신만의 철학을 기업 경영에 적용하고 있다. 철학은 있죠. 있는데 그 철학을 꼭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지켜가려고만 노력을 하죠. 저희 회사가 어떠한 일을 추구할 적에 꼭 거기에 꼭 맞춰 하진 않아요. 사람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 이념대로 꼭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편의상 가긴 하지만 제 마음속에 믿음 하나는 꼭 가지고 가죠. 상대방을 믿거나 상대방이 나를 믿게 하거나 이런 행동은 좋습니다. 만약 거래관계 때문에 어떤 그 거래처에 있는 바이어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바이어의 눈빛을 보고 눈빛이 마음에 들으면 또 내 마음이 편하면 이분과 손잡고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사람의 경제력은 보지 않습니다. 과연 앞으로 해나갈 일들을 보죠. 그래서 아마 그것이 철학이라면 저한테 철학입니다. 믿음은 경영 철학이자 인생 철학이라는 이상록 사장. 믿기 때문에 늘 즐거운 마음으로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고 투자자나 고객들과 믿음으로 공유했기 때문에 칼톤 화학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한다. 또 전 직원이 화합해 친환경적인 윤활유 개발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달려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이상록 사장. 회사를 운영이나 조직 관리를 하는 것이 뭐 회사가 어떤 군사를 이끄는 건 아니니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고 믿을 수 있어야죠. 그 하급자는 상급자를 신뢰해야 되고 또 상급자는 하급자를 사랑해야 되니까 그것이 기본이죠. 그렇게 어우러져 가야 되니까 이 어떤 조직은 하나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라 생각한다면은 이해는 쉽습니다. 서로 믿고 가는 거죠. 항상 끝까지 가는 데까지. 하나, 둘, 셋. 파이팅! 이상록 사장에겐 사장님이란 단어보다 형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린다는 직원들. 가장 가까이서 이 사장의 열정과 추진력, 그리고 겸손한 자세, 투명한 기업 운영을 지켜봤기에 이 사장을 믿고 따를 수 있다고 한다. 우리 사장님 캐릭터라 그러면은 히틀러의 강함, 찰리 채플린의 유머 같이 겸비하고 계시다고 보면 맞을 거예요. 엄할 때는 엄하시고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경영자로 봤을 때는 집념의 승부사죠. 집념 하면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는 확실한 분이니까. 스스로 그 옳다고 믿는 것들은 참 물불을 안 가리고 하는 추진력. 결국은 이 제품의 성과도 높지만 그러한 그 추진력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책임감도 강하고 또 자신이 그 어떤 그 바운다리라고 그럴까 그 영향력 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출중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들이 저희들을 좀 많이 매혹시키는 거죠. 네. 이 사장님은 연구개발 쪽에서 보면은 한번 마음을 먹으면은 꼭 이뤄내는 엔지니어적인 집념이 아주 강한 분이고 그 외에 경영 일반 마케팅 분야에서 보면 직접 발로 뛰는 아주 적극적인 스타일의 경영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의 윤활유 개발에 한 길을 걸어온 칼톤 화학. 칼톤 화학은 전 세계 산업계는 물론 지구촌 환경에도 크게 기여해 세계적인 기업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장사를 잘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겠다는 기업인보다는 고객과 함께,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칼톤 화학 이상록 사장. 이상록 사장은 세계 윤활유 분야의 1인자로 남기 위해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비전은 어떻게 보면 가린 구름의 햇빛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구름만 거치면은 그냥 온 누리를 다 비칠 수 있는 이런 무궁무진한 거라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살아갈 때 몸속에 혈액이 필요하듯이 기계가 움직이는 윤활유가 꼭 필요합니다. 기계가 마모되지 않는 윤활유라면 사람이 늙지 않는 혈액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세상에 퍼뜨려진다면 엄청난 부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맞춰가기는 많은 상당한 힘이 들 거고 만약에 저한테 어떤 노후의 꿈이 있다면 어떤 연구소를 하나 갖고 좀 더 많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연구에 만족은 할 수 있지만 끝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해보고 싶은 게 제 꿈이죠. 칼톤화학의 첨가제 및 윤활유는 국내 시장은 물론 세계 시장에 내놓아도 아주 우수한 제품입니다. 칼톤의 제품이 세계 시장에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 석유협회, 즉 API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일본과 유럽 시장에 나가기 위해서는 일본 석유협회 일삭2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증을 받는 데는 미국, 일본, 유럽 석유 회사들로부터 시장 논리에 의해서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톤 제품들은 전 세계 제품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술력과 제품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지금 현재 공개된다 하더라도 향후 5, 6년간은 후발주자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시장에서 독점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봅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 경영해본 경험으로 비춰볼 때 지금 막 한 두세 명 정도의 벤처기업을 창업하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신기술이 개발되면 사람들은 많이 흥분합니다. 흥분해서 시장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은 또 빨리 회사를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럴 때 침착하십시오. 그러고 시장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천천히 하면서 시간을 너무 허비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때 침착해서 이 벤처기업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십시오. 인내와 노력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 침착하지 아니하면 실수를 꼭 하게 됩니다. 실수하면 다시 되돌리기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인내와 노력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둘째의 경우 기술 개발에 너무 많은 자본을 쏟아붓다 보면은 이 마케팅 쪽에 자본이 좀 딸리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만나는 것은 자본주죠. 이 자본주를 영입해서 어떤 신뢰를 구축해 가야 되는데 신기술 개발자가 너무 기술을 은폐해버리면 투자자는 이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럴 때 서로는 화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기술을 좀 오픈해서 상대도 인식을 하고 서로가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본주는 믿음을 갖고 또 더 많은 돈이 든다 하더라도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마케팅의 작업 진행에 협조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회사가 앞으로 바로 클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업을 하다 보면 기업이 이제 궤도에 오릅니다. 이럴 때 서로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욕심을 부리게 되면 서로의 불신이 분명히 싹틉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려고 할 때도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죠. 사람이 서로의 신뢰에 금이 가고 그러면 아무리 튼튼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기업은 금이 가고 파산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할 때는 첫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기술을 잘 활용할 때 인내를 가지시고 두 번째, 다른 식구들이 들어왔을 때 기술을 오픈해서 서로 화합되어 가고 세 번째, 욕심을 부리지 않는 이 큰 세 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이 기업은 분명히 성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웃으면서 계속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